완전 승리 씨한테 잔소리 듣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요? 아 이거 에디 제가 팀이 얘기해 줬는데. 네. 한 번은 기억났습니다. 저희 그 자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로이킴 씨, 정주영 씨, 저랑 이제 슈스케 같이 나오고 네. 그다음 승민 씨도 이렇게 친해가지고 네. 어느 날 이제 딱 술자리에 갔는데 평소에 옷을 너무 못 입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너무 심했어요. 우리 다 좀 막 스케줄 끝나고 멋있게 다 하고 왔는데 혼자 등산복 바지에다가 여기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승민 씨가 성격이 약간 우리 패밀리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일어나더니 재정아 일로 와봐. 이러더니 딱 다른 자리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넌 연예인이야 뭐야? 이때 옷에 대해서 막 승리 얼굴이 막 보인다. 승리가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수행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옷에 좀 관심이 없어요.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더 웃긴 거는 승리가 일어났는데 걔도 옷이 걔도 옷이 너무 화려하죠?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그날 막 호랑이 막 이런 거 금목걸이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때도 그 브랜드 티 확 나는 거. 각자 스타일들은 이거죠 뭐. 아니 그 미스틱이라는 회사가 오늘 뭐 다 보시다시피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네. 유재석 씨를 영입하려다가 대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실패라기보다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왕 굴욕을 지금 당했다는. 뭐 예. 아이 뭘 굴욕입니까? 재석 씨가 이제 공백 상태가 시작되자마자 프리일 때 그리고 프리일 때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유재석 씨한테 한번 접근하고 싶지 않겠어요.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뭐라고 보냈어요? 한번 보자 생각 있으면 한번 보자 이렇게 보자. 근데 그 유명한 예. 일십 전화해 드렸잖아요. 나중에 전화했어요. 네, 문자로 바로 대답 못했는데 형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났다고. 근데 나중에 받은 배우를 얘기 들었더니 그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싶어요. 재인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때 회사 들어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회사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얼마나 개인 플레이가 체계가 없어. 아니 그 본인 검색할 시간 쪽에서 체계를 좀 만들어 놓지 그랬어요. 체계를 검색해봐야겠다. 모든 걸 검색으로. 재인 씨가 근데 얘기하신 그 체계가 안 잡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재인 씨가 얘기해 보세요. 막상 옆에 두고 얘기하려니까. 근데 이게 막 어떤 체계? 이건 초창기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런 체계는 없어도 하여튼 징벌 체계는 있으니까. 그건 확실해요. 네. 아니 뭐 그 당시 이제 약간 저는 저도 많이 혼나면서 배웠는데 약간 선후배 체계가 엄청 강하다고 듣고 왔었는데 이제 근데요? 선배님보다 후배님이 먼저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이걸 이렇게 안 웃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지한 얘기니까. 제인이가 회사 안에서 별명이 장죄인이에요. 멘트 잘 못합니다. 예. 진짜요? 장죄인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애착이 좀 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슈스케라는 게 처음 붐인 게 그래요. 사실 장재인이에요. 그렇죠. 맞아. 허각도 아니고. 맞아. 이 예선전에서 장재인이라는 친구 때문에 지금의 약간 진짜 슈스케가 있었던 건데. 근데 장재인 씨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통기타 붐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았고. 통기타가 동났대요. 낙원상가 매출이 아니 홍대나 이런 데 가도 여성분들이 뒤에 통기타 메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분들 많이 아 그랬었어요. 실제로. 몰랐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장재인이라는 컨텐츠는 제가 막 그때 박진영 씨, 이승철 씨, 엄정화 씨 심사위원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유독 좀 우겨서 계속. 장재인 씨를. 예, 왜냐면 저렇게 좀 약간 별난 친구, 특이한 친구를 좀 대중에게 제안해야 한다. 너는 조금 더 네 고유의색을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서 차트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그것도 좀 약간 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차트에 연연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차트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하는 순간 그래도 또 낮 12시가 되면 또 그 앱을 켜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1위부터 보거든요. 1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저는 100위부터 봅니다. 그래도 빠르니까. 뒤부터 쪼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약간 좀 재인 씨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재정 씨는 바로 얘기하실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회사만큼 체계가 잘 잡힌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재인 씨가 너무 실망한데. 바로부터. 그냥 충실. 그럼 그 체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일단은 그 안테나 방송을 봤어요. 해피투게더 네. 봐서 봤는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약간 좀
선을 넘더라고요. VR 선배님이 좀 약간 뭔가 공격하는. 거기는 원래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종신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윤종신 선생님을 우리 지금 우리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슨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윤종신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윤종신 선생님을 회사 복도에서 앉으시면 그 재정이는 눈부터 깝니다. 걔 아주 좋아요. 예. 그게 좋으세요. 좋아요. 아니, 여기는 몇 시간 하기 전에 깝니다. 그럼 오늘 해피투게더 분량은 본인이 안 나오고 그만큼을 우리 윤정신 대표님이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윤종희 선생님 대표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표 프로듀서님이십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미스틱이 하나라는 마음,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 때렸어요? 지금 약간 자기 안에서 충돌이에요. 각성할 때가 중요하다는데 갑자기 영서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하나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에디 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원년 멤버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제인 씨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는 진짜 저희 회사는 에디킴이었어요. 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 집중도가 너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도 미스틱 곧 에디 킴이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수가 3명이면 1년에 나와봤자 이미 예림이 나왔고 뭐 박지훈 선배님 나왔고 그럼 이제 저예요. 그럼 이제 제 앨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적은 직원들이지만 다 이제 제 거에 온통 에디 킴. 그렇죠. 예.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온 군데 그냥 직원분들도 네. 에디. 그런 맛이 있어. 제가 회사 가면 왔다 이제 뭔가 에디, 막 드디어 왔다.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맛이 있었고 가면은 일단 입구서부터 다 제 포스터예요. 너 세우고 포스터 다 붙어 있거든. 그리고 막 CG 팀도 그냥 계속 에디만. 에디 여드름 메꾸느라고 막 내가 피부가 다 에디 얼굴 나가지고 여드름 덮고 막 걔들이 온통 에디. 예. 그랬는데 이제 회사가 좀 커지고 막 가수가 지금 몇십 명이에요. 소속 가수가 파트.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제 노래를 하나 만들려면 결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는 게 저는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좀 시원시원하게 왠지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저 수비 씨.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를. 진짜 거짓말. 왜냐면 저희가 친해진 지도 3일 됐나? 왜냐면 3일 전에 어디 놀러 갔거든요. 그래요. 그때 저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봤어요. 저는. 그것도 우리끼리 간 건 아니고 그 SM에 껴가지고. 껴가지고 막 원래 SN이랑 저희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래요. SM 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엑소 전원다 선동했고 난리 났겠네. 소녀시대도 오고. NCT. 이 시대 분들 많이 우리가 가서 자꾸만 사인 받으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사인 받지 아니 좀 이제 어떻게 영입이 됐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핑크 씨는 어떻게 영입이 조금. 예. 아, 저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도대체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이제 나 아직 음악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올렸어요. 그게 대박이 나고. 그 랩으로. 네. 와 성공의 대열에서 사가 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 나 이 길을 걷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bring me up 우리 자이언트 핑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이언트 5초 핑크라는 남았습니다. 이름을 들었는데 자이언트 핑크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름이 조금 그런 거 아니냐. 아, 이름이 원래는 이제 좀 제가 보시다시피 좀 크잖아요. 마르지도 않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하다는 이제 옛날부터 별명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원래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을 끼울랬는데 약간 남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약간 예. 그러니까 약간 핑크핑크한 게 여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핑크를 했는데 약간 사람들이 저는 키를 생각하고 덩치를 생각했던 자이언트를. 건데 약간 그 뭐 어디를 어디를 자이언트. 근데 왜 안 까냐고. 정말 그런 말을. 뭔 소리가. 입학 쪽이 약간 터프하잖아요. 아 그쪽에서 그쪽을 기대한 거예요. 네, 얼마나 하길래. 그러니까 좀 오해들을 아니 얼마나 자이언트한데. 자이언트 자이언트 씨가 이게 좀 자이언트 자이언트요? 자이언트 핑크가 키가 좀 크시고 이런 거라서 이제 자이언트를 붙이신 건데 결국 그게 아닌 걸로. 자이언트 핑크 씨 먼저 중간이 옷만 보면 자이언트 핑크신 것 같은데. 그만해라. 그래도 처음으로 박수 첫 번째 때 윤종신 선생님 공격하시니까. 고정치 씨는 어떻게 영입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 또래 중에서 기타 제일 잘 치거든요. 그리고 예, 이 우리나라 기타리스트들이 다 인정하는 본인만의 특유한 기타를 정말 잘 치는데 게으르고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요. 친구 집이 어느 정도냐면 방 안에 이불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불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모래집처럼 이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려고. 고기만 들어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해. 아, 이걸 걷지도 않고. 심지어 기타도 누워갖고 쳐요, 누워. 이 정도로 움직임이 없고 본인의 능력을 좀 알리는 거에 너무 소홀한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막 가끔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뭐 곡 안 쓰고 악플 달고. 그래서 아 얘를 이런 천재 기타리스트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행동은 좀, 뭐, 죄송한 말씀인데 어리버리하고 그러지만 매니저들 그렇게 잡는다 그러던데. 아니, 그 저기 진짜 미스틱의 매니저 사관학교는 네. 조정치 씨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의외의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호동 씨는 말을 억세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강호동 씨는 매니저들이나 이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셀 것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이러면 인상이 좋아지듯이. 근데 또 조정 씨는 반대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독설 날리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현실 악플이네. 저렇게 아무 톤 없이 독설을 날리는 친구. 아, 진짜 너무 기계적인 것 같은데 되게. 뭐 운전 실수하면 너 뭐라 그러지? 네. 너는 운전을 그거밖에 못하니? 발로. 조정 씨한테 굴욕을 당하면 더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고 있고. 더 분한 거지.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저렇게 알려졌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매니저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자꾸 매니저 친구가 다른 차랑 시비가 붙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 쪽 왼쪽에 차랑 붙으면 되는데 자꾸 오른쪽 차랑 시비를 붙여서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제 쪽 이쪽 분이 이래서 막 욕이 나오는데 저 되게 이분이가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이제 또 말은 안 하고 이제 집 앞에 도착하면 이유가 있었네. 그러지 말아라. 그때 이제 앉아서 한 그러지 2시간 정도 말아라. 긴 얘기를 하죠. 정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되게 일로 와. 뭐 항상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말도 나긋나긋 하는데 그래요. 예를 들면 후배가 형 기타가 이게 플레이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안 둬. 이런 스타일. 그리고 기타 지금 조정치 씨가 가르쳤던 기타 문화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탑클래스 기타리스트예요. 다 엄청난 선생님인데 그 친구들한테 조정치한테 배울 때 어땠어? 그랬더니 진짜 나긋나긋한 이런 악마가 없다. 조용조용한데 다 이렇게 비수에 꽂히는 네, 말이에요. 꽂히는. 그렇게 강하게 비수처럼 가르쳤죠. 꽂히는. 심지어는 제자가 왔을 때 누워서 뒤도 안 등도 안 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쳐봐.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쳐봐. 아니야. 느낌이 없어. 가. 근데 굉장히 상처 많이 받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잘해요. 나아져요. 네네. 새로운 선수들 많이 하게 되요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은 조정치 선생님 죽인다라고 갔다가 그래도 또 느니까. 아, 그러다가 진짜 저 화나면 목줄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몇 명 벼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녀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 맞는데 진짜 약간 냉철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당 발림 같은 거 안 해요.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건 없어. 그렇게 뭐 저 효과가 없으면 문화생들이 늘어나겠습니까?